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달여 만에 의미있는 2만원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트와 수급이 모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이슈 체크와 긍정적인 요소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이렇게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무료방 주식톡 정보 공유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급한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눌려져 있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반등세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S글로벌 3,985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9% 정도 수익 청산 드렸는데요. 현재 LX 인터내셔널 12% 이상 그리고 현대해상도 1차 물량 이후에 한 6% 정도 추가 상승분 노려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8월달 들어오셔서 좀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무료로 1년 넘게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일 2.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시장 상황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어젯밤이죠. 미국장은 7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 심리가 경계 심리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으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5%나 폭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양 지수는 오늘 고점이 플러스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9% 하락, 코스닥은 1.6% 이렇게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환율이 다시 1310원까지 오르는 등 수급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옵션 만기일로 오늘 관망세가 이어지기 좀 충분한 시장이었고 오늘 밤 9시 30분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잘 나와야 내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만 현물시장 그리고 선물시장 모두 순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은 모두 큰 폭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7월 중순부터 우리 지수는 꾸준하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이렇게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와줄 시기도 되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린 게 맞다면 앞으로 조정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좋지 못했으나 원전 테마는 초반부터 또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협의에 원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대부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원전 종목들 차트 한 번씩 쭉 찾아보시면 최근 순환매가 돌아와주고 있고 며칠 동안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 3.8%에서 1% 정도 밀리긴 했으나 그래도 의미있는 2만원 구간을 뚫고 유지한 게 좀 좋게 보여집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런 기사에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가 괜찮고 거래량도
좀 살고 수급도 좋아지고 이제야 매수하기에 좀 메리트가 생긴 게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만원까지 좀 제자리로 돌아와 주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외인과 기관 큰 폭으로 매도폭이 좀 강했으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달랐습니다. 이전 영상들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다. 제가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8월 5일부터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무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89만 주 순매수 외인들이 들어왔고 기관도 82만 주나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도 88만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 외국계 창구에서도 JP모건이라던가 모건서울이 좀 힘을 내주면서 순수 81만 주 이렇게 매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수급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오늘 2.2%밖에 올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지만 계속 천천히 가더라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연속으로 좀 물량을 담았고 기관들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3일 동안 모두 순매수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전 투자자들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모두 매수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연기금이 힘을 보여주면 주가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외인들이나 프로그램은 언제 또 나갈지 불안한 점도 존재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매수세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 보셔도 8월 5일부터 공매 비율이 높아봤자 2%대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량이 이제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공매 수량은 20만 주까지 비율에 따라서 좀 나와 주었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면 8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주가 감소가 되면서 1570만 주까지 좀 떨궜고 그때부터 주가의 이런 반등이 시작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여전히 대차는 8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잔고 수량 3300만 주 잔고 금액은 6,6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계속된 이런 수급들의 개선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공매도 감소세도 보일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는 보도록 할게요. 오늘 2.28% 상승한 22,2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이죠. 이때 2만원을 잠깐 터치하기도 했으나 종가상 다시 밀렸고 6월 초로 돌아가 보면 2만원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2달 만에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판에 좀 고점에서 더 밀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오랜만에 900만 주 가까이 나와주면서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고 4일 연속으로 이런 양봉의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좋은 그림을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강하게 반등 나왔던 시기를 보면 이때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2% 정도씩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때도 다시 이만큼 내려왔는데요.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방향성이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여기에 박스권 하단 2만원과 상단 23,000원 일단 여기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이제부터 제자리에 복귀했고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 거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박스권 중간 부분인
21,500원을 1차 변곡 지점으로 좀 목표를 잡고 또 천천히 달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건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 수렴의 끝까지 가지 않고도 오늘로써 또 추세 상단을 돌파해 내었습니다. 추세 상단이 19,800원 정도였는데 여기 돌파가 되었으니 앞으로 좀 쭉쭉 다시 탄력이 붙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1월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협의를 했다. 정부가 오는 11월을 전후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주요 이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성과에 따라 국내 건설 원전 업계에 제2의 중동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말에서 11월께 방한 일정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국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며 네옴시티 건설과 사회 간접자본 SOC 구축,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핵심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다. 근데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영내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km 용지의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도시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 1차 완공,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액이 약 650조 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본 예산보다도 많다. 한국에서는 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터널 공사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로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호재로 볼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3개월 뒤에 있을 정상회담이고 그동안 수많은 원전에 대한 기사들과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별 반응 없이 지나갔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한번 보여줬고 원전 테마에 최근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기사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전에 이어서 풍력사업도 정신호, 두산에너빌리티 제2의 전성기 맞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기존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한 고정가격 입찰제가 풍력발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사업에 금융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존 사업과 성장 사업 모두 훈풍을 탄 만큼 올해 초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중 먼저 청신호가 켜진 곳은 원전 사업이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친원전 정책과 맞물려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원전 세일즈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재기에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체코와 폴란드를 연이어 방문해 원전협력 협약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고 지난 6월 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영국 총리와 원전 분야 등을 협력을 논의하면서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 원전 사업 지원은 두 번째 순방국 루마니아에서도 계속됐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이곳에서도 원전 분야 협력을 당부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미국, 루마니아가 참여하는 삼각 협력 체제를 제안,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루마니아는 기존 원전 2기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신규 건설 2기 건설과 SMR 6기 도입 등 11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부의 원전세일제에 합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최초 유럽 국제표준 또 인증서를 취득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럽 원전 시장으로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풍력발전, 고정입찰제 적용, 4대 성장사업 중 해상풍력, 탄력을 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쪽 태양광이나 풍력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물꼬를 튼 것뿐만 아니라 또 풍력, 태양광, 수소 쪽도 있죠.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활용 정점으로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이 빨리 들려오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좀 들어오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